이번 시간에는 메모리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ARM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는 메모리 아키텍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ARM 아키텍처 관점으로 메모리와 관련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모델, 캐시, MMU 세 가지 컴포넌트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누군가가 ARM 아키텍처 관점으로 어떤 내용을 다 알아야지 메모리를 관리하는 기법을 잘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세 가지 컴포넌트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관점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는 ARM 아키텍처 관점으로 어떤 메모리 매니지먼트 관련된 내용을 잘 배우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와 같은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메모리 모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메모리 모델은 이전 섹션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메모리 모델은 노멀 메모리, 디바이스 메모리로 분류가 되죠. 일반적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이 프로그래밍한 코드는 노멀 메모리로 분류해서 처리를 하는데 관련된 코드가 실행이 될 때는 명령어 리오더링 그리고 메모리 리오더링과 관련된 동작을 암코어에서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메모리 리오더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메모리 액세스하는 그 어셈블리 명령어의 순서 있죠? 이 명령어의 순서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 각각 명령어 사이에 디펜던시가 없으면 메모리 액세스하는 그 순서를 암코어 내부에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메모리 리오더링이 암코어 내부 하드웨어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버그가 발생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메모리 액세스하는 어셈블리 명령어가 반드시 실행 순서를 지켜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메모리 리오더링이 특정 어셈블리 명령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배리어를 사용하면 되죠. ARM 아키텍처에서는 배리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DMB 배리어, DSB 배리어, 그리고 ISB 배리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모리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요, 캐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석하시는 어셈블리 명령어 있죠? 어셈블리 명령어가 사실 실행이 될 때 인스트럭션이 있죠. 인스트럭션을 사실 메인 메모리에서 로딩을 하는 게 아니라 캐시에서 로딩을 하고요. 그리고 LDR이라는 명령어나 STR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메모리 주소 공간에 접근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메모리 액세스 할 때는 실제 메모리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캐시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캐시는 멀티 레벨 캐시로 구성이 되어 있죠. L1 캐시, L2 캐시와 같은 캐시 구조가 있습니다. CPU 코어가 어떤 그 데이터나 어떤 인스트럭션에 접근할 때는 메인 메모리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먼저 캐시에 접근을 하게 되죠. 캐시에 먼저 접근을 해서 캐시에 있는 캐시의 데이터가 있으면 캐시를 로딩을 해서 관련된 처리를 합니다. 멀티레벨 캐시 구조에서 캐시 정책이 더 중요하죠. 어떤 데이터가 L1 캐시에 업데이트가 되면 이를 바로 L2 캐시라든가 이후 메인 메모리에 어떤 정책으로 동기화를 맞추는지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write back, write through와 같은 정책이 있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섹션 강의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메모리 모델이나 캐시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MMU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섹션의 강의 이름이 메모리 매니지먼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 매니지먼트는 MMU와 관련된 내용을 뜻합니다. MMU는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의 약자인데요. ARM 프로세서 내부에 있는 하드웨어 블록입니다. MMU는 기본적으로 가상주수를 물리주수로 변환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상주수로 관리하고요. 멀티레벨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이 처리 방식을 통해서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번 섹션 메모리 매니지먼트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와 같이 MMU가 하는 일을 주로 설명하는데요. 가상 주소를 어떤 방식으로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멀티레벨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어떻게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바꾸는지에 대한 내용, 가상 주소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그림으로 메모리 매니지먼트 이번 섹션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최근에 적용이 되고 있는 운영체제 RTOS는 가상 주소 공간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 주소 공간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무엇인가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해주는 어떤 하드웨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와 같이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바로 MMU입니다. 자, 가상 주소 공간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암코어 혹은 운영체제 커널의 프로세스가 바라보는 주소 공간은 가상 주소입니다. 가상 주소에 액세스하게 되면은 중간에 여기 MMU가 있죠. MMU가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MMU 내부에는 여러 가지 버퍼가 있는데 여기 MMU 테이블로 되어 있는 부분은 TLB, Translation Look Aside 버퍼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변환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변환 정보가 있는 테이블을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테이블에 적혀 있는 값이죠.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바꿔주는 그 정보를 PT,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주 접근이 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는 이와 같이 MMU 내부에 버퍼에 저장하는데요. 이를 Translation Look Aside 버퍼라고 합니다. 자, 가상 주소에 접근을 하게 되면 MMU가 항상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MMU가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을 하게 된다면 물리 주소를 통해서 메인 메모리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라든가 명령을 가져오게 되죠. 그 다음에 해당 암코어나 프로세스가 관련된 가상 주소 액세스를 할 수 있고 가상 주소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로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MMU가 변환을 수행하다가 가상 주소와 관련된 그 변환 엔트리 정보가 없는 경우, 즉 유효하지 않은 가상 주소라고 MMU가 판단할 경우에는요, 이와 같이 오버트를 유발합니다. 이를 MMU 폴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오버트가 유발이 되죠. 오버트가 유발이 되면 ARM V7 아키텍처 관점으로 설명드리면 데이터 오버트 익셉션 유발이 되고요. ARM V8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명드리면 synchronous exception 유발이 되겠죠. 그럼 이때 exception 클래스는 데이터 오버트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큰 그림으로 가상 주소가 물리 주소로 변환이 되고 그리고 가상 주소를 ARM 코어가 CPU 코어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체 구조로 가상 주소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리 관련된 주소라든가 그리고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시려면 이 MMU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현업 프로젝트에서 이 메모리 매니지먼트 관련된 내용이죠.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요.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커널 로그에서 혹은 여러 UART 로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의 정보를 로그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로그 정보 내에는 사실 개발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문자열로 된 로그가 있는 반면 주소 정보를 발로 출력해주는 로그를 여러분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주소 정보는 다 기본적으로 가상 주소 기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상주소가 암 아키텍처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그리고 가상주소가 어떤 패턴인지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 계셔야지 뭐 페이지 폰트라든가 메모리 오버투가 유발이 됐을 때 출력이 되는 주소를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섹션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메모리 매니지먼트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암 아키텍처 관점으로 본 메모리 아키텍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개 드렸고요. 그렇게 이어서 메모리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큰 그림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